2022년 6월 9일 목요일 오후 10시 11분을 지나고 있네요. 아이고. 아마 한 열흘 전부터, 그러니까 5월 말쯤 됐겠네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5월 말쯤부터 내가 여름만 되면은 제가 입고 있는 그 복장이 똑같습니다. 반바지에다가 그 양말 안 신고 슬리퍼 신고 반팔 티 이제 입고 이리 다니면 굉장히 편해요. 양말을 안 신어도 되고 아침에 출근 시간도 많이 출근 준비할 때도 많이 시간이 절약이 되고 그런데 저녁이 되니까 조금 쌀쌀하니까 또 다시 뭐 긴 바지 입기는 또 그렇고 그래서 좀 이거 옷에다가 뭘 하나 걸쳤습니다. 아이고, 베를린 그 오케스트라에 보면은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라고 하는 지휘자가 있었어요. 뭐 그분 돌아가신 지가 오래되는데 그분을 아주 사모했던 분이 소프라노 가수 조수미였어요. 그래서 조수미 씨가 항상 그 침대 앞에는 카라얀의 어떤 사진을 항상 걸어놓고 늘 그분과 대화를 했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그거는 이제 가상 속에서 그래 한 거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분을 만났다 그러더라고. 실제 이제 내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다가 실제로 이제 카라얀을 만나서 같이 공연도 하고 또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같이 좀 친밀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카라얀이라면은 아주 세계적인 명지휘자입니다. 그분이 이제 이렇게 망토가 있었던가 봐요. 망토. 뭐 그런 분들은 기후에 아주 예민하니까 그 망토가 그렇게 또 조수미 씨가 볼 때 좀 탐이 났다고나 할까, 좀 꼭 갖고 싶었던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선생님 그 망토를 저에게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망토를 한참 생각하다가 줬다는 말이 있던데, 이거는 뭐 망토도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 보면 꺼진 줄 알고 착각하겠다. 쌀쌀하네. 쌀쌀해서. 요즘 제가 나는 스포츠는 아예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축구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손흥민이가 이제 축구 선수인데, 그분의 아버님께서 아주 이제 축구 자기 아들을 가르칠 때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흥민 아버님께서 이제 자기 아들한테 항상 겸손하라는 것을 가르쳤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손흥민이가 공을 이제 이렇게 골인 시킬 수
있기까지에는 많은 그 같은 동료들의 도움이 있었으니까 이제 골을 넣을 수가 있었다. 그것을 잊지 마라.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내가 듣고 이랬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월드컵 결승전 하면은 내가 몰라 볼까. 우리나라가 말이에요. 만약에 월드컵 결승전을 한다 그러면 내가 볼까. 안 그러면은 안 봐요. 결승전 해도 볼 생각이 없어. 왜냐하면은 그 지는 사람이 있거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길 수도 있고 상대방이 이길 수가 있고, 우리가 질 수도 있고 상대방이 질 수가 있는데, 이겼다 졌다 하는 거는 내가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뭐 축구 같은 것도 나는 흥미도 없고 예, 그런데 요즘 내가 흥미 있는 게 하나 생겼다고. 뭐가 생겼느냐 하면은 그 정치 평론 하시는 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변희재 씨라고. 변희재 씨. 이거 아마 내가 한 달 전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분이 말을 시원시원하게 잘해요. 하중은 쉽게 말해서 뭐 그 이재명 씨 보고 사이다라 그렇게 하거든요. 별명이. 이 사람이 이재명 씨가 이제 시원하게 말을 하니까 탁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홍준표는 자기는 콜라다 해서고 이랬었더만은, 그런데 그 또 사이다보다도 더 시원하게 하는 사람을 두고 핵 사이다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변희재 씨가 요즘 보면은 핵 사이다와 같아요. 아주 우리나라 그 돌아가는 정치판을 정말 그 시원하게 해요. 시원하게. 나는 그 이준석이가 말이지, 저기 우크라이나에 지금 며칠 전에 갔죠. 지금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2, 3일 됐어요. 2, 3일 전에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그 블라디미르 이제 젤렌스키 만나는 그 장면을, 사진을 보고 이랬는데, 간 사유를 내가 확실히 모르겠더라고. 왜 저 사람이 저리 갔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스코트라고 하는 분은 아주 저 이준석이 보고 이렇게 막 나무라더라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우리나라와의 그 외교도 상당히 중요한데, 우크라이나에 가게 되면은 상당히 그 우리나라하고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외교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은 굉장히 국익에 저해되는 그런 일을 하니까 아주 그 비난을 심하게 하더라고요. 그때 나는 왜 그래도 이 사람이 가느냐. 그리고 뭐 국민의 힘을 이제 쇄신해야 된다. 이런 말을 좀 이준석이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모든 그 질문을 막 해요. 저 변희재 씨한테. 일단은 자기가 이제 그 오후 6시부터 한 7시, 오후 7시 사이에 1시간 정도 미디어 워치라고 하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 그 유튜브를 하는데, 방송을 하는데, 한 30분 정도는 자기가 이제 국내적으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뭐 자기 생각을 말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 미디어 워치를 이제 시청하는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그러면 질문에 자기가 답을 하는데 아주 그 답이 진짜 핵사이다라요. 그래서 이준석이가 저를 움직이는 것도 워낙 그 이제 JQ, 쉽게 말해서 잔머리, IQ, JQ, MQ 이랬는데, JQ는 뭐 잔머리 할 때 J라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잔머리에 이제 그 변희재 씨의 논리에 하면은 잔머리를 제일 잘 굴리는 사람이 이제 윤석열이고, 두 번째로 잘 눌리는 사람이 이제 한동훈이, 지금 법무부 장관하고 그 이준석이 하고, 그리고 이제 강용석이 하고, 이 세 사람이 그냥 공동 2위라 그러더라고. 그만큼 잔머리를 잘 굴린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 이준석이가 이제 아마 성상납을 뭐
한 것은 뭐 거의 확실한 것 같더라고, 가만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이렇게 좀 이렇게 분산시키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도 가고 또 뭐 혁신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하여튼 뭐 그거는 하나의 많은 그 질문 가운데 하나예요. 질문이 하루에 한 10개, 뭐 15개 한 이 정도는 막 나오는데 거침없이 답변을 해요. 하는데 야, 참 시원시원하게 참 답을 잘하더라고. 그래 보니까 정말 그런 거는 참 진짜 볼만하더라고. 뭐 나는 야구, 축구, 복싱 이런 거는 거의 안 보는데, 특히 이제 뭐 복싱은 뭐 그런 거는 진짜 안 보지. 상대방을 치고 받고 때리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아예 질색이고, 스포츠도 별로 그렇게 이기고 지고 이라는 거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정치 평론 이거는 내가 아주 참 요즘 잘 보고 있습니다. 변희재 씨의 이제 그 평론 아주 시원시원하게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도 하도 그 정치 평론을 잘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여기 김해 우리 국가혁명당원들이 있는 그 방하고, 또 이번에 그 3구 대선 때 우리 여기 부산시 서구 지역에 내가 이제 연락소장으로 있었고, 거기 같이 이제 그 허경영 총재님이 대통령 당선되기 되는데 서구 지역에 있는 분들이 힘을 모아서 이제 같이 노력을 했어요. 선거운동을 했는데 그분들하고 이제 뭐 그 소속돼 있는 그 방이 있습니다. 물론 뭐 주로 이제 내가 주로 보내고, 일반 분들은 잘 보기만 하지 글을 올리는 분은 거의 없어요. 하여튼 그 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서강종 위원장이 만든 방 거기 있어요. 거기 내가 올렸어요. 부산하고 경남방에는 내가 올리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니까 이거는 이제 시사 문제가 돼가지고 뭐 자꾸 이제 방장 카톡의 주인이 자꾸 삭제를 시키는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내가 좀 안 올렸는데, 그거 이제 한번 보시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게 변희재 씨의 그 시원시원한 말을 한번 보시라고 내가 한번 올렸는데, 뭐 몇 사람이나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간에 이분이 지금 그 구독자 수가 엄청 늘어요. 엄청 늡니다. 인기가 지금 엄청 좋습니다. 변희재 씨라고. 정치평론에 이제 관심 없는 사람은 모를 거고, 이제 우리나라 국내 정치에 좀 관심이 많은 사람은 변희재 씨의 유튜브를 아주 즐겨봅니다. 그게 짤짤이 쇼라고 있어요. 이제 서울교통방송에 보면은 박지훈 변호사님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짤짤이 쇼가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방송이에요. 그러고 이제 체육하고 체육이가 노는 매불쇼 하고 짤짤이 쇼는 아주 우리나라의 유튜브를 보는 많은 구독자 수를 가진 양대 산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구독자들이 보고 있어요. 짤짤이 쇼하고 매불쇼 우리 보는데, 짤짤이 쇼에 담당하시는 분이 박지훈 변호사인데, 그분이 변희재 씨 유튜브 방송을 2번씩이나 본다더라고. 나도 어쩔 때는 한 번 더 볼 때가,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워낙 뭐 딴 거 할 것도 많고 이러니까 보통 한 번만 봐요. 그런데 그분은 2번씩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참 시원시원하게 그렇게 말씀을 잘해요. 오늘 정말 재밌는 말씀을 많이 하대요. 주로 이제 그분의 변희재 씨가 하는 말에 이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은 윤석열하고 한동훈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때립니다. 이분은 인정사정 없이 때려요, 그냥. 그런데 아주 참 정말 재밌다고.
그리고 차명진 전 국회의원이 나이가 내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나이가 비슷할 것, 내보다 비슷할 것 같으면 한 10살 이상 차이 난단 말이에요. 변희재 씨가 원래 49이라고. 그럼 내가 67세니까 18살 차이 나잖아요. 그런데 차명진 전 의원도 내하고 나이가 비슷할 것 같더라고. 내가 뭐 검색을 아직 안 해봤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야, 말 시원시원하게 하대요. 그냥, 이야, 참, 차마 옮기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젊은 사람한테 공경을 받으려면은 나이 값을 해야 되고, 또 선배 대우를 받으려면은 선배 대우를 받을 만한 은행을 해야 돼요. 대통령 대우를 받으려면은 대통령이 될 만한 그런 은행을 해야 된다고. 말도 그래 하고 행동도 그래 하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욕을 들어 먹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간디의 이제 간디 망국의 7가지 그 7대 요소가 있죠.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그 노력 없는 재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도덕 없는 경제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노력 없는 재물, 뭐 돈을 이 사람이 생겼는데 이 사람이 노력을 정당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요걸 봐야 돼요. 노력 없이 재물이 생겼다, 이런 거는 그는 잘못된 거라고. 그리고 이제 도덕 없는 경제, 돈이 생겼다 하더라도 이것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돈인가 그렇지 않는 돈인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고 하거든. 그런데 이제 그 가로세로 연구소 그 강용석이 밑에서 차명진이가 이제 자기가 뭐 거기서 돈을 뭐 후원금을 받겠죠. 받아가지고 일단 뭐 그 먹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욕을 엄청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이 값을 못하고 선배 대우를 받을 만한 행위를 안 했는데 거기에 합당한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욕을 하는 거지. 욕을 해도 아주 인정사정 없이 막 메모라치게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재밌다라고 하기보다는 하여튼 간에 그런 걸 쭉 보니까 이 사람이 참 천재적으로 모든 문제를 이렇게 잘 이렇게 말을 해 나가는 것을 보니까 참 재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 중에 무엇보다도 그 윤석열 이제 정부가 얼마 가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또 물어보잖아요. 질문이 막 인정사정 없이 해요. 특히 이제 이준석이가 이제 그 성상납을 받았는데 그 혹시 그 변희재 미디어 워치 대표님도 성상납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도 해요. 그럼 나는 받은 적이 없다. 내가 가만 볼 때 받은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 참 그 사람이 참 진실되더라고, 변희재 씨가. 막 그런 질문하고 답변도 하고. 또한 나는 거기서 제일 관심 깊게 보는 것이 그 윤석열 정부가 과연 얼마만큼 가겠느냐. 이제 그렇게 그게 내 제일 그 하두죠. 내 하두예요. 그런데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3구 대선 전에 주야장창 막 그 이야기를 예를 수십 번, 수백 번을 했어요. 그 윤석열 정부는 4개월 못 간다 그랬다고. 윤석열이가 하는 말은 하나도 공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그 민주당의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걸 지지를 안 해주니까 법안 하나가 통과 안 된다. 그러니까 가지고 4개월 이내에 탄핵된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입 딱 다물고 계시죠. 지금은 전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4개월 이내로 탄핵된다 이야기는 여러 번이 하셨다고. 그런데 변희재 씨는 어떻게 보느냐, 금년 안으로 탄핵까지 갈 것도 없다 그러더라고. 야, 윤석열 퇴진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퇴진, 막 내려온나 이거지. 윤석열 타도 운동, 퇴진 운동, 아마 지금 퇴진이지, 아마 퇴진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과연 이제 그 탄핵
이라든지 이제 하야를 한 2년 안에 되겠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니까 2년이 뭡니까? 금년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자신감이 넘쳐 흘러요. 베니제 씨가. 그래서 그냥 금년 안 같으면은 왜 내가 이 관심을 갖느냐 하면은 나는 원래 뭐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염은 어떻고 야은 어떻고 별 관심이 없어요. 내 은사 나를 오늘까지 있게 한 여러분의 이제 스승님이 계시죠.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기영 박사님이 계세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국회의원 100만 명 가운데 인간 같은 사람은 한 명이 있을까 말까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 뭐 우리나라 정치판에 내가 그 뭐 관심이 있겠느냐고. 관심이 없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정치판에 관심이 굉장히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 이제 그거 문제죠.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그 젊었을 때 나를 가르치신 그 목사님 가운데 물론 이제 고영문 목사님이 제일 큰 스승 목사님이었고 부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부목사님 가운데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박강선 목사님이라고 있었다고. 지금은 뭐 살아 계신지 어디 계시는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살아 계시면은 연세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때 내가 20살만 잡아도 한 45년 전이니까 그때 그분이 한 40살쯤 됐다면은 지금 한 85세에서 90살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85세에서 90살 같으면은 살아있는 분도 있지만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생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괴정의 산정인 교회에서 계셨을 때는 한 20년 전에는 본 것 같은데 지금은 생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박강선 목사님이 이제 그 설교할 때 들은 내용이 가운데 하나가 뭐냐니까 이 세상은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이루어질 수 없는 당대에서 볼 때는 망상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계 역사가 이제 이렇게 발전해 나왔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자면은 이제 하늘을 날아보겠다. 새처럼, 독수리처럼, 그게 중세시대 때는 그게 가능했겠느냐고. 안 그래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하늘을 날아보려고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뭐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뭐 도구 같은 것도 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사진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하늘을 나를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런 도구를 만들었는데 정말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아보겠다. 그래서 우주 창공을 나르고 싶은 것이 이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거는 뭐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이뤄낸 사람이 이제 비행기를 만든 사람들 아니에요. 라이트 형제 같은 분이라나.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이 우주 창공을 향해서도 이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내 이 이야기도 여러 전에도 했습니다만은
바다 밑에 이제 이렇게 뭐 고기처럼 뭐 상어나 고래처럼 이렇게 바다 깊숙이 한번 이렇게 갔으면 또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꿈이지만은 그것도 잠수함이 나와서 그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기타 뭐 그런 것이 한두 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안녕하세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것을 꿈꾸었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 우리 인류 역사는 이제 발전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러면은 뭐 그리고 이제 내 같은 경우는 무슨 소원을 뜻을 품었느냐 이제 이제 뭐 이야기는 또 내가 전에도 가끔씩 하고 이랬는데 오늘 해보면은 뭐 사람들은 많은 소원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뭐 지금 현재 그 백궁 천국에서 온 백궁 하늘궁 백궁 소원석이 지금 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소원을 하면은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나도 이제 26일 날 가려고 하는데 어떤 그 소원이 있죠. 소원 어떤 무엇을 하겠다 어떤 것을 해보겠다 하는 소원이 있고 염원이 있죠. 그러면은 뭐 사법고시를 해가지고 뭐 합격을 해서 검사가 되겠다. 요즘 뭐 검사들 잘 나가는데 그것도 뭐 특수부 검사 한 15사람 20사람이 이제 그 검사들의 그 속에 파묻혀 가지고 아마 이거 오늘 보니까 갑신정변을 이야기하더라고. 갑신이 1884년이거든요. 그때 김옥균이 등 한 10명 정도 되는가 모르겠네요. 그때 그 3일 천하 3일 천하로 끝났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갑신정변 일어났을 때 3일 천하와 비슷하다 그리 이야기를 해요. 아 대단하대요. 예, 그렇듯이 이제 뭐 이제 이제 윤석열 이 지명한 이 이제 특수검사 출신들의 이제 이 세력은 오래 가지 않는다. 오늘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하튼 뭐 사법고시를 해가지고 내가 검사가 되겠다, 판사가 되겠다, 무슨 대학 교수가 되겠다,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은 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 같은 경우는 소원이 뭐냐 하면은 이 지금 한 사람을 참 인간답게 아주 무도한 사람을 좀 버르장머리가 없고 인간 같지도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완전 해결을 시켜가지고 참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참 죄인을 의인화 시키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내 소원은 내 고등학교 때 이제 전 세계 인류가 40억이었다고 1974년 요 무렵에 1974년 8월 15일 날 유경수 여사가 이제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근데 그 무렵에 세계 인류가 40억이었다. 40억 인류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성자로 만드는 거예요. 성자. 모든 사람이 성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내 소원이었다고.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만큼 그 청소년기 시대 때에 내 열정이 뛰어났다고. 그 망상에 가깝다고 볼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아니, 뭐 고려시대나 신라시대, 조선, 그때 벌써 뭐, 그때 참 뭐 우주 창공을 날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뜻을 품었다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완전히 그 뭐 진짜 미친 놈이라 하지 않겠어요.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그렇듯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성자로 만드는 거, 다 공자 예수와 같은 석가모니와 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 그것이 내가 품었던 뜻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것을 그런 생각을 안고 살아오다 보니까 뭐 결국 강정산도 거치게 되고 지금 현재 허경영 신인님을 내가 알아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까지 왔는데 전 뭐 더 깊은 이야기는 좀 더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인님을 알게 되고 허경영 총재님을 알아보게 되고, 결국 가서 이제 결론이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이 되시가지고 온 인류가 바라는 그런 새천지, 신천지, 지상낙원, 허토피아, 모든 사람들이 동북정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이제 열린다. 이것이 선천의 모든 그 성자들의 가르침의 총 결론이다 이 말이에요. 성자들, 그리고 한 소식을 들은 철인 도인들이 언급한 그 한 분이 오셔가지고 참 하나님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그 신이 인간으로 오셨다 해서 신인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또 황제라고도 해요. 황제.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천지, 동걱정 없는 세상을 이제 만든다. 근데 그분이 바로 허경영 신인입니다 말이에요. 어렸을 때 내 소원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싹 다 성자화하는 것, 그런 뜻을 한평생 품고 살아오다가 보니까 결국 허경영 신인님을 만남으로써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확철대오를 했다고. 그래서 이제 허경영 신인님께서 언제 이제 대통령이 되느냐, 여기 이제 총 관심이 있죠. 그런데 변희재 씨가 그걸 앞당기니까 얼마나 내가 반갑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귀담아 듣느냐고. 내보다 나이는 한 18살 정도 적지만은 나이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분한테 배울 점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분은 가만 보니까 변희재님은 막 곡에서 마치지 이제 그 이상은 모르더라고. 자기도 이번에 그 최대집 그 의사협회 회장님이지 아마 그분하고 같이 이제 당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윤석열이가 곧 쫓기나니까 그러니까 갑신정변 때처럼 3일 천하로 끝난 김옥균이 처럼 곧 이제 이게 내려오니까 자기는 이제 당을 만들어서 출마를 한다더라고. 그래가지고 민주당에서는 아무래도 그 선명 야당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아마 이재명이가 이제 이렇게 아마 당 대표가 8월달에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이낙연이 하고 그 뭐 홍영표라든지 그 뭐 이종민인가 이런 뭐 수박들, 그 수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그 따르고 속 다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뭐 이제 민주당도 이제 기득권자가 돼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당하고 거의 거기서 오래된 그 국회의원들하고 같은 한 통속이라 다 김영삼이 하고 김대중이 하고 그 뿌리가 그래요. 옛날에 진짜 보수는 없다고. 진짜 보수는 아무도 없어요. 국민의힘당의 진짜 보수는 벌써 사라졌어요. 그 김무성이 하고 뭐 김무성이가 김영삼 대통령의 그 밑에 보좌관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국민의힘당에도 전부 다 뿌리가 김대중, 김영삼 내 뿌리라고.
그럼 김영삼하고 김대중이는 원래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진짜 보수는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힘을 합해가지고 이제 이낙연이 하고 이쪽에 이제 국민의힘당에 뭐 저게 장성동이 하고 저게 저 누구 이름도 하여튼 그 뭐 윤핵관들 이름이 갑자기 기회가 안 날 때가 많이 있어요. 권성동이하고 장재원이 하고 이런 애들하고 이제 저기 이낙연 파들 이런 저 민주당에 이번에 대장동 사건을 일으켜 가지고 그 대장동 사건은 나는 그 이재명 씨는 깨끗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뭐 이재명 씨의 김부선하고의 문제는 내가 좀 더 유보를 해놨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내가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김부선 씨 이야기 들어보면은 김부선 씨 말이 확실하게 맞는 것 같아. 근데 또 이재명 씨 이야기 들어보면은 또 그 말이 또 100% 틀리다고는 볼 수 없고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이제 사람은 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데 뭐 참 하여튼 뭐 사람은 뭐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나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이재명 씨는 국민을 위한 생각이 훨씬 더 많다고 봐야 돼요. 정말 정치를 해가지고 국민들을 좀 잘 살게끔 하겠다는 이 생각이 많이 있는 분이 맞다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뭐 성자는 아니잖아. 뭐 성자도 문제가 있지. 강정산이 그 39에 이제 그 어천할 때 공자, 명자, 예수, 노자를 불러가지고 대기머리 했다고. 니는 이래서 나쁘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대기구절함을 했어. 노자한테 말이야. 노자한테는 너가 80년 동안 그 엄마 뱃속에 있어가지고 고생을 끼쳤으니까 좀 뭐랬고. 공자가 벼슬 없이 한평생을 살았는데 막판에 한 사람을 죽였다고. 그래서 그것을 또 잘못을 지적을 했다고. 그리고 석가모니도 잘못을 지적했어요. 석가모니의 그 말대로 사람이 살게 되면 사람 시종자를 다 없어지니까 그런 것도 뭘 했다고. 하여튼 간에 뭐 성자들도 잘못이 있지. 강정산의 눈으로 보면 또 잘못이 있다고. 그런데 그건 그렇고 하여튼 저쪽에서는 지금 내각제를 해가지고 내각제를 이제 저게 막 권성동이하고 장재원 그런 일파들 이런 일파들하고 윤학연이 일파들 이렇게 뭉치면은 뭐 개헌을 해가지고 내각제를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 모양인데 국민들의 그 이익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르헨티나나 이제 그리스처럼 나라가 망하게 된다 그러더라고. 그런 이야기는 뭐 허경영 총재님께서도 진작 이야기를 하셨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런 망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이제 앞으로 세상은 대한민국이 뭐 남북 통일이 됐다 그러면 이거는 뭐 전 세계를 쫙 건드려 버리니까 세계 최인류 국가가 돼야 될 그런 역사적인 그런 사명이 있고 지리적으로 그런 지리적으로도 이제 그런 문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인데 그리스나 뭐 아르헨티나처럼 이렇게 내각제를 해가지고 사분오열될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지. 그 이제 TV 다같이가 하는 말대로 내각제를 하는 순간 하늘에서 찌푸린다고. 내각제를 하려고 딱 하는 순간에 그
암행어사 출도야 불러가지고 변사또가 이렇게 한 방에 날아가 버리듯이 지금 내각제를 추진하는 이 세력들 이 전부 다 지도자 정신교육대에 전부 다 수감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참된 인간이 되는 길을 가야 되지. 그리고 오늘 그 변희재 씨가 이제 그 하는 말 가운데 진짜 재밌는 말 많이 하대요. 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윤석열 같은 경우는 탄핵 대상도 아니라 그래. 탄핵까지도 안 간다고. 탄핵 가기 전에 한 몇 방만 두드리면 아이고 울고 불면서 말이고 울며 불면서 제발 감옥살이만 좀 명쾌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조용히 물러놓을 사람이라 그러더라고. 그 표현이 얼마나 재밌느냐고. 오늘 미디어워치 오늘 6월 9일날 미디어워치 변희재 씨 그 내용을 꼭 한번 보세요. 내가 올려놨으니까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아마 백궁 소원석도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상태에서 벌써 이미 내려왔고, 그럼 그만 빨리 왔어요. 그만 그러듯이 세슘 문제, 후쿠시마 앞에 있는 세슘 문제를 정말 해결을 금년 안에는 해결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트럼프가 올 7월 4일 날 복귀한다는 말도 있고 정말 9월 달에 복귀한다는 말도 있고, 트럼프가 복귀한다는 이야기는 아마 2021년 작년 1월 달부터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럼 호물레 아마 건 2년이 1년 6개월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인자 이게 이루어질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루미나티, 그러니까 프리메이션, 카발, 딥스테이트 세력 같은 말인데 이 세력이 거진 일망타진이 다 되고 완전 새천지가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것은 이제 그 미국에서는 트럼프의 복귀, 바이든이 탄핵, 미국에서는 지금 군부가 지금 실권을 잡고 움직이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올 때에 이제 법안에 서명을 했단 말이야. 거기 2020년 11월 달에 미국 대선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중국을 끌어당겨 가지고 완전 부정선거를 했었는데, 하여튼 그와 같은 경우에서는 미 군부가 이렇게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어떤 법안에 서명을 했다고, 트럼프가. 그래, 그 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그런데 지금 내 이 이야기는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만, 미국에서는 지금 총기가 한 3억 개 정도가 이렇게 풀려 있다고. 뭐 총기를 소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 부정선거를 민주당에서 한 것을 그냥 그 당시에 바로 깨뜨렸으면은 미국에서도 내전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그렇지 않고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합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끌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1년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걸렸는데, 올 7월 달이나 9월 달쯤 되면은 이제 그것을 밝혀도 트럼프가 복귀를 해도 아마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복귀라고 하는 것은 미국 언론이 딥스테이트 세력이 다 이제 정리가 됐다는 뜻이고, 딥스테이트가 정리가 된다는 것은 뭐냐, 언론이 바로 서게 된다고. 그래서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스리 쿠션이자고, 결국 이제 이거 한국 정치에도 영향이 바로 미친다고. 그러면 윤석열이가 이제 내려오게 되면은 변희재 씨 말로는 올해 안에, 허경영 총재님은 요즘 그런 말씀을 잘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대선 운동 기간 때는 4개월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 되면은 지금 남아 있는 것이 민주당에서는 뭐 이제 이재명이 나오겠지. 그리고 이제 변희재 씨하고 최대집 씨도 이제 당을 만들어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놓을 거 아니에요. 최재집이 놓든지 변희재가 놓든지 놓을 거고, 또 이제 국민의힘당에서는 또 허접한 사람이 놓겠지. 뭐 홍준표나 뭐 오세훈이나 또 뭐 원희룡이나 놓겠지만은 이제는 그 판이 틀려요. 이번에는 반전을 통해서 허경영 총장이 되시는데,
TV 토론을 이번에는 나간다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부정선거 이것이 밝혀지는 거라고. 부정선거. 지금 현재 공병호 씨 같은 경우는 세상 천지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내가 뭐, 그 긴 이야기는 내가 생략하겠어요. 그 뭐, 사전선거에서는 서울에서는 100% 거의 전국적으로 100%가 민주당의 압승이니까 이런 건 아니거든. 이제 그런 것을 공병호 박사가 늘 이야기해 나왔고, 또 3구 대선의 그 기호 8번 오건호 씨, 이분이 또 참 진짜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4.15 총선의 부정, 이 모든 것이 이제 백일화에 다 드러난다고. 그리고 이제 이것은 또 미국 대선의 부정 이런 것도 다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결국 EBS 우주방송, 그러니까 우주군, 트럼프가 만드는 우주군에서 우주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다 같이 보게 되면은 완전히 꿈에서 깨어난다고. 허경영 총재님의 긴잠에서 깨어나라. 제일 첫 음성이 그렇잖아요. 국가혁명 단가지. 그러니까 긴잠에서 깨어나듯이 전 인류가 긴잠에서 깨어난다고. 그럴 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긴잠에서 깨어나게 되고, 4.15 총선의 부정 이런 것이 다 이제 밝혀지니까, 그리고 표를 많이 뺏겼단 말이에요. 허경영 총재님의 표가 많이 뺏겼고, 그래서 총재님께서 이제 그 국민의힘당이나 민주당의 이제 후보로 합당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후보 경선을 통해서 이제 되겠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일반 국민들이 이제 TV 토론을 이제 본단 말이에요. 후보 경선하는 과정에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신인은 못하러 본다 하더라도 정말 능력 있고 훌륭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알게 되고, 또한 그 점에서 세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언론이 바로 서게 되니까. 첫째, 조중동이 없어진잖아. 그리고 나는 변희재 씨가 조중동 이거는 완전 썩어 빠진 언론이라고 정의를 하고, 자기는 가장 공정한, 아시아에서 가장 공정한 방송을 하는 그런 세계적인 그런 제 방송사 사장이 되고 싶다 그렇게 하잖아요. 아마 충분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뭐 내가 품은 그런 거하고는 틀리잖아요. 나는 전 세계 인류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다 성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내 소원이죠. 아마 다 이미 다 성자예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 이야기는 또 그거는 뭐 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내가 한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부처다, 부처라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따름이다. 막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하여튼 그건 그렇습니다. 하여튼 금년에 참 잘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참 멀지 않는 세대의 시간에 반전을 통해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 총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직접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박인수 선생님도 참 대단한 그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래가지고 미국의 미시간 주를 상당히 강조를 하시고, 우리 한국 땅에 황제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가지고 지금 분명히 와 있다. 그런데 그분이 허경영이다. 이까지는 이야기 안 해요.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꼭 그 박인수 선생을 꼭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런 사람 만나게끔 돼 있다고. 그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김책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김일성 보다는 나이가 9살 많은 사람인데, 김일성도 이렇게 항일운동 하다가 이제 깜빵 생활 좀 했었고, 김책이라고 하는 분도 항일운동 하다가 깜빵 생활을 많이 했어요. 사형 선고도 받고, 사형을 집행하기 일보 직전에 이제 풀려 나왔다고.
극적으로 살았다고. 그렇고 김책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 아들 둘이를 그냥 자기 처남집에 맡겨놓고 나와버렸다고.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6년 동안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자기는 아들을 버린 거야. 항일운동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이제 우리나라를 일제치하로부터 되찾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제 하도 반공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무조건 북에 있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고 쓰레기고 악마고 지옥 갈 사람이다 이렇게 교육받은 거는 잘못된 거예요. 큰 틀로 봐야 돼요. 우리가 언젠가는 통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에도 나름대로 항일운동을 한 훌륭한 분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또 그런 훌륭한 분이 있고 고루고루 똑같이 봐줘야 돼요. 그런데 뭐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김책이라고 하는 분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그래 하다 보니까 자연히 유유상종이라고. 그런 사람은 서로 만나게끔 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김일성을 처음 만났을 때 참 영웅이 영웅을 알아본다고. 선수는 선수를 알아보듯이 참 두 사람이 손을 딱 잡았을 때 그렇게 손이 따뜻하더라 이거지. 그렇듯이 내가 이제 박인수 선생을 만나면은 내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언젠가는 만날 거예요. 나는 내 소원은 이 세계 인류를 모든 사람을 다 성자로 만드는 거 이것이었고 그런 뜻을 가지고 한평생 기독교, 불교, 강정산을 통해서 이제 허경영 신인님을 통해서 이 세천지가 된다는 걸 알고 이 박인수 선생님은 그림을 잘 그려요. 그림을 잘 그리고 또 온갖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해서 역사 쪽으로 많이 하셨는데 결국 미국의 미시간주하고 옆에 이제 시카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제대로 알려면은 미국에 본거지가 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역사는 거의 다 가짜다. 새 역사를 알아야 된다 이러는데 그리고 아메리카 이민사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냥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여튼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 역사는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역사는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게 되고 새로운 역사를 다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여튼 간에 그거는 하기로 하고 하여튼 그분을 한번 언젠가는 만나게 되겠죠. 하여튼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한국에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지금 와 있다. 오늘 그 대기 강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신인님의 시대가 이제 좀 있으면 열린다 이 말이에요. 곧 열려요. 아마 금년은 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넘지 않을 것 같지 않느냐. 몇 달, 오늘이 6월 달이니까 뭐 한 6개월 남았다 이러고 보면 되는. 한 재밌게 돌아가네요.